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채널에서는 음, 시리즈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쫙 다 했었던 것이 있고, 근데 날라갔죠. 근데 역사에 관한 얘기는 지금 짧게 짧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중에서 다운 받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뭘 보려고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와 관련된 종말, 종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에 대해서 종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서구적인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생각 하나가 있거든요. 종말론적인, 어, 묵시록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그 서구의 토양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늘 있어요.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언, 이렇게 해서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일본계 미국인이 그 유명했었죠. 89년도에 일약 아주 그냥 유명해진, 89년도면은 소련이 붕괴하고 막 이제 동구권의 변화, 그리고 그런 게 있었던 때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 물론 그 사람은 철회했어요, 주장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중국의 변화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 역사라고 하는 게 단계적이고 진보적이고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이제 음, 기독교하고도 잘 통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서구의 토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유교적으로 산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유교적으로 살거든요. 사람들 대하는 생활 문화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교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르크스는 종교가 아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연구 방식은 지극히 또 종말론적 그 사고 방식, 역사 단계를 나눈 것. 제가 이제 역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올려든지 아니면 여기다 링크를 걸게요. 그게 다 교회사 구분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사는 이제 그 신학 이론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 결절점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그 방식이 실제로 그 이런 종말론적 방식, 역사의 진보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 마르크스도 그렇잖아요. 마르크스도 그 쇠사슬이 다 끊기는 날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후쿠야마도 그 89년도에 아주 일약 스타가 됐던 것이 어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미국적인 시각으로 자유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역사의 끝판왕이 됐다라는 그 선언이거든요. 소련의 붕괴라든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진보의 끝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레코 로망, 그리스와 로마, 즉 어, 그리스적인 생각에 로마면 이제 그리스적인 생각 플러스 헤브라이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헤브라이즘적인 생각에는 이 맨 끝이라고 하는, 진보의 맨 끝이 됐건 심판의 날이 됐건 그것이 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리학 할 때도 제가 그 무의식적인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이론을 빅뱅 이론 같은 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묵시록적인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그렇지만은 설명이 굉장히 그래도 좋죠. 정합적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이게 뭐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깔려 있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주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의 방향. 제가 유교적인 것처럼 제가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설명을 하는데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유교적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면은 야, 여긴 참 유교적인 나라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연구 방식은 그 선대의 헤겔이나 칸트나 아니면 기독교 연구자들처럼 그런 시대 구분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지. 인식을 못하는 거지. 후쿠야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문화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토양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뭐 일본계긴 하지만 일본도 뭐 미국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한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라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일단 철학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편 역사, 보편사, 보편 역사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 일단 등장을 하는 것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참 별의별 걸 다 했어. 헤겔에서 이제 보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헤겔은 정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보편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헤겔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이 다 아주 그 그레코 로망적이고 헤브라이즘적인 그런 역사 연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헤겔 같은 경우에 기독교 역사 연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역사의 그 보편 역사라고 하는 것, 그 끝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근데 그 끝판이 그 이전에도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게 지금 종교 역사라기보다는 서양의 어떤 기원이 되는 역사를 그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게 바탕이잖아. 우리가 공자월 맹자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학자들, 신학자들의 방식은 신학 체계 그 안에서 물론 그때 신학은 철학을 포함하는 학문 자체였지만 근데 해결이 됐을 때는 이 사람 철학자라면 전문 철학자, 처음으로 철학 교수, 전문 철학자야. 그러니까 철학이 분과 학문이 되어서 전문 철학자고 인기가 엄청 많았고 인기가 엄청 많았어. 쇼펜하우어랑 달리 쇼펜하우어는 사후에 인기가 많아진 거고 이 사람은 그 당대의 인기가 엄청 많았어.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책에도 멋있어. 잘 그러니까 보세요. 적절성과 정합성과 설득력 중에서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적절성은 모르겠어요. 적절성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너무 관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도 관념적으로 보편사 개념 그리고 마지막 진보의 마지막 단계 이 설정. 근데 이게 마르크스한테도 영향을 준단 말이잖아. 그리고 후쿠야마한테까지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칸트나 이 사람이 좀 달라진 것은 그 전에 신학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편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역사가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고 진보가 있다라는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진보적인 보편적인 예를 들면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진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거에 보면은 그 이념들이 있잖아요. 자유나 평등 같은 그런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적 이념들을 중시한 사람이지. 중시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 대륙이 됐건 영국이 됐건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런데 이론적인 뒷받침을 주는 그런 사유를 한 사람들이죠. 영국 쪽이 됐건 대륙 쪽이 됐건 독일 쪽에 참 그런 사람들이 또 재미있는 사람들 창의적인 그런 철학자들이 참 많은데
헤겔에서 되게 뭉친 거죠. 헤겔이 하나의 우뚝 솟은 하나의 산봉우리가 되고, 그러한 시각을 물려받은 그런 헤겔이나 칸트나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랑 반대지, 후쿠야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인데도 같은 역사적 단계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를 아편이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 뭐 방식을 가져온 건 그 역사 구분의 방식,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여기한테 한때 비판도 되게 많이 받고,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죠. 뭐 비판, 동정 다 받는 사람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철회를 했거든. 아, 그렇지 않구나. 몇 가지 그 사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사태뿐 아니라,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세상 자체가 그런 식의 끝판이 늘 있는 게 아니라 변화야말로부터 본질이라는 거지. 디지털 세상이 이렇게 와서 내가 이런 걸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지젝 같은 사람은, 후쿠야마는 좀 오른쪽 성향, 보수 성향에 가깝고, 지젝 같은 사람, 이 현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금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뭐 이런 그런 쪽인데, 오른쪽 왼쪽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동정을 받기도 하고, 그때 당시의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역사를 왜 그런 식으로 보냐. 뭐 헤겔, 마르크스, 그 관점이랑 뭔 차이가 있느냐. 도식화된 거 아니냐 이거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헌팅턴 같은 경우에 문명의 충돌.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종언되지 않는 거야. 또 다른 생생한 살아있는 측면을 보면서 비판을 가한 거죠.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후쿠야마가. 그리고 많은 동정도 받고, 그리고 쿨하게 철회도 하고, 역사의 종언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오늘은 역사의 종말, 그리고 보편 역사라고 하는 것, 보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 그리고 거기엔 그래도 그게 있거든. 진보에 대한, 조금 더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또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1789년이죠. 7, 8, 9가 연결돼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도 외우는 것 같아요. 그 프랑스 혁명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더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그 세상에 그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막 그런 평가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도식화가 되면은 끝판이 생기고 단계가 뚜렷이 구별이 되고, 도식화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도 하지만은 단순화시킴으로써 거기에 그 잡아채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역사 발전의 끝단계,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이 되는 것,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 이런 식의 무리한 주장들. 그보다는 아마도 계속해서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데에서 기우뚱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50년, 60년 전까지도, 반세기 전까지, 제가 엊그제 그 GS 관련해서 뭘 찍었는데, 이게 인종 문제라든지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반세기 전이라니까요. 그 엄청나게 그냥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야. 늘 그러니까는 기우뚱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진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위대한 거지. 위대한 거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평화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러나 이제 그게 도식화가 되면은 무리한 이데올로기, 관념으로, 그 힘으로, 거시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좀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무리한 실천까지 거기 같이 들어가면 이제
원래 생각했던 바랑 다르게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말을 되게 못하네. 지금 오늘의 노동을 해야지 하고 지금 갑자기 책 안 읽고 있다가 지금 딱 책 읽고 오늘은 며칠이냐면은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인데 어저께 병원 갔다 오고 해서 책을 못 읽어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막 생각을 돌리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잘 터지진 않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좀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의 그 문화에서 단계, 도식, 그리고 특히나 진보 자체는 좋은데 맨 끝 단계, 끝판왕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회를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 신앙이나 종교를 보는 것, 물리학을 보는 것, 이런 데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할 것이고, 이전에 얘기했던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운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링크를 걸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꺼지질 않지? 이게 종료가 안 되네? 나 미치겠네.